KB부동산 통계가 4월 18일께 나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조금씩 늦어져요. 금요일 오후쯤에 나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보면요. 4월 18일 해가지고 여기에 역시나 우리의 대표적인 시들이 안 나오는데 금주 하락률 상위에는 요거 큰일입니다. 화성. 이거 화성 어떡합니까 이거? 매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 이 굉장히 우리 바로 윗동네거든요. 차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동네인데 천안보다 더 가깝거든요. 근데도 매주 저렇게 위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평택은 그래도 화성보다는 나은 게요. 화성은 삼성이 뭐 공장이나 증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거고 평택은 진행 중이어가지고 어, 화성보다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이미 10억대를 돌파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평택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화성도 물론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누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지만 용인 쪽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하면서 화성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물론 밑에 안성이나 평택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화성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마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매주 떨어지고 있고요. 전년말 대비해도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지만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에 역시나 화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다. 화성에 계신 분들은 좀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여기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도 보게 되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거래량이 없는 것 뿐인 거지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0.25건 0.01이건 간에 상승이거든요. 여기처럼 세종시처럼 파란색이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짝대기가 이렇게 거져 있는 거 요런 게 하락인데 지금 여기 세종 여기서부터 그냥 내리 하락 중이고요. 화성 여기서부터 내리 하락 중입니다. 불과 뭐 한 달 남짓, 한 달 보름 정도만 차이 나고 세종시하고 내리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뭐 0.03부터 0.1포인트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0.3포인트면 꽤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5개 광역시, 6개 광역시에서도 마이너스 0.01%를 찍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0.06에서 0.0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0.04인데 평택은 0.16, 오산은 0.06, 안성은 0.15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안성은 여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빠졌고요. 나머지들은 계속 올랐고 늘 말씀드리지만 평택은 뭐 지금 0.1포인트씩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요거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기존의 고덕 지제 쪽 아파트들이 쭉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매매 가격을 싹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붙는 시기까지 올 거거든요. 구축 아파트들 뭐 고덕으로는 비교가 좀 안 되고 지제 쪽은 이제 소사벌이나 이런 데랑 붙어 있으니까 지제를 예로 들면 지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쭉 따라 붙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몇 천만 원 차이 안 나는 선까지 따라 붙으면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주고 지제를 갈까? 아니면은 이 돈 주고 평수를 좀 넓게 갈까? 요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요쪽에 이제 30평대, 지제 쪽에 20평대를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고민을 하시는 그 시기 때 다시 지제 쪽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제 쪽은 호재가 너무 많아요. 네. 어쨌든 강원도, 뭐 여기 충북, 충남, 전북 여기 전남 쪽은 좀 빠지네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경북, 경남, 뭐 제주 할 거 없이 몇 군데를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상승 중입니다. 요거도 이제 간추려고 이제 보는 건데 평택 여기 딱 올라가 있습니다. 평택.
매매 경기 인천,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4%, 인천은 0.07% 상승했고 대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그 중에 이제 평택, 안성이 여기 이제 거론이 됩니다. 0.15, 0.16. 예. 그리고 하락에는 역시 화성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동탄, 여기가 안성, 여기가 평택 이렇게 있는데 오산이 여기 조그맣게 하나 딱 이렇게 알바끼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오산이. 그래서 진화는 가는데 내려올 때도 진화는 오는데 이게 쬐끄맣게 여기 아마 어디론가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이렇게 조그만 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 예,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심리죠, 심리. 100 이상이냐, 100 이하냐, 요런 거 보는 건데, 요때까지는 100 이하가 이제 전국 단위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지금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예, 유지 또는 살아나고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 심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화성은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쭉 빠졌고, 여기가 이제 세종시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나머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전부 다 매수 심리는 예전처럼 막 110 단위로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좀 살까 말까 고민하거나 또는 사고 있다. 이제는 뭐 하락한다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뭐 국제 정세도 안 좋고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는 집값이 이게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요때 좀 사볼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집값은 같이 올라간다. 일정 시간 동안은 요 법칙이 있는데 일부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금리 올라가면 집값은 폭락한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는 집에 전세금이 깔려 있는 집들이 있고 심지어는 15억이 넘는 건 대출이 없고 예전에 또 9억짜리 집에 전세금이 또 깔려 있거든요. 완충제가 있습니다. 완충제가. 우리나라는 아주 폭신폭신한 라텍스 매트릭스가 중간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집값이 완전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꼬꾸라지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집이 기업이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정리해고가 되고 하면서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집값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하방 갭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면 진짜 무피 투자 하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하방이 내려와도 이미 전세금이라는 게 세입자가 자기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이 없죠. 네, 대부분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조정은 돼도요. 네, 조정은 돼도 역전해가지고 내려가는 지경까지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국가에 큰 위기가 있지 않는 한. 뭐 공급이 갑자기 뭐 수백만 호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집을 언젠가는 사놓는 게 좋고 그 집에 이제 뭐 장기 거주도 많이들 하시지만 대부분은 뭐 한 5년 차 요쯤에 막 새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치죠. 예, 5년 차 정도 됐을 때 처음 들어갔던 그 행복이 사실 한 2년, 3년 정도 되면은 많이 희석되고 5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새 집 나오면 새 집으로 이사 갖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5년이 넘어가면은 뭐 자녀 초등학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한 10년까지는 쭉 사시는데 대부분 이제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이사가 좀 잦죠. 예전에 집값이 좀 안정돼 있고 했을 때는 한 군데 많이 눌러서 이제 전월세도 사셨는데 지금은 뭐 뒤에 수치도 보겠지만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요건 이제 전세 가격인데 안성 같은 경우에도 0.39%가 상승했고요. 뭐 전주 대비에 여기 이제 하락률 상위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안성은 두 번 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꾸준히 전세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는 뭔가 하락을 할 때는
폭등하는 거와 다르게 폭락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구조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뭐 빅스텝 FOMC 의장이 나와가지고 5월쯤에 0.5포인트 인상할 거다 해가지고 주식은 난리가 났죠. 자산 처분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돈은 냉정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은 데 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환율 지금 뭐 엄청나고 뭐 이래저래 난리 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장에 뭐 돈도 많고 여러모로 시장이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망가진 시장도 코로나 풀리고 하면서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여행업도 돌아가고 외식업도 돌아가고 뭔가 모든 게 다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갈 건데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중에 뭔가 이렇게 막 활기가 도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택 경기만 주저앉는다. 요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일부 몇몇 분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일어날 거냐?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서울이 올라가면은 지방 쪽은 조용했고 서울을 눌러서 그게 풍선 효과로 지방이 일어났을 때 그 여운이 지방 쪽이 더 오래 가거든요. 식는 것도 지방 쪽이 좀 더 천천히 식습니다. 그런 걸로만 놓고 보면 평택은 어찌됐든 지역적으로 뭐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이고 서울을 눌러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던 것도 맞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뭐 얘기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없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짚어드리려고 할 거예요. 도대체 평택에 집을 사는 걸 왜 두려워하고 그리고 왜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세종시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평택, 오산, 안성 전부 다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화성시만 유독 맥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뭐 전남 빼고 나머지는 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 인천도 보게 되면요. 소폭 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안성 0.39%면 꽤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평택이 0.19%. 그래서 전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에는 이제 화성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KB 시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런 데이터들은 사실 이게 뭐 제가 조작하는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 뭘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뜬구름 잡듯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평택이나 뭐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들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뭔가 좀 거래가 안 일어나고 하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뿐인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5월에 취임하고 뭐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원희룡 씨가 될 것 같은데 그분 취임하고 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기는 좀 시간상 그리고 정책상 뭐가 변한 게 없으니까 지켜보라는 거죠. 다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청약 넣어서 안 되면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